자,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네.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신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총평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어느 해병 대원의 사망이라는 이제 사건이 있었다면 기승전결 중에서 전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었다. 이 청문회가. 네. 이제 기라고 하면 그 사망 사건이 생겼고 승이라고 하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사 외압이 들어오고 사건 기록을 탈취를 하고 네. 뭐 이제 이런저런 외압이 들어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부권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 청문회가 이제 전을 열었다. 그래서 결로 가는 겁니까? 네, 열어서 이제 특검법이 다시 통과를 하고 거부권에도 재의결이 돼서 네. 이 관계자들이 다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은 정말 최상병이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네. 유가족들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는 이제 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기승전결해서 이 입법 청문회가 전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을 열었다. 12시간 정도 진행되는 이 현장을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네. 유튜브 채널, 특히 오마이TV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그 위에 올라온 VOD도 많이 보시고 해서 정말 조회수 따져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청문회 현장 관심 있게 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무소장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엄청 비겁하더라고요. 아, 우선 선서를 안 하는 게 그분들 그럼 왜 나왔죠? 그렇죠. 거짓말하러 나온 거 아니야? 나와서 이런 얘기도 선서를 나왔죠. 안 하면 예. 일단 선서를 하게 되면 본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선서. 돼서 선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직에 있었던 분이고 네. 국민 세금으로 이른바 월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선서를 해야죠. 나는 그게 일단 네. 대단히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입법 청문회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예를 들면 신범철 차관이 했던 그 얘기라든지 그리고 그 이제 법무관과 국방비서관 간에 했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특별검사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오히려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물론 일부 뭐 정청래 위원장이 무슨 뭐 10분간 나가 있어라 네. 뭐 손들어라 발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예를 들면 무슨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속 시원하게 하는 그 측면이 있을지 모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분들이 중요해요. 물론 그분들은 어차피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네. 표를 더 끌어올 그 중간층의 사람들이 나처럼 왜 선서를 안 했을까 하면서 그분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막 그렇게 진행을 해요. 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양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위원장도 좀 그러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빌미를 주냐는 거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이 대단히 비겁하고 네. 그다음에 진행한 우리 정청래 위원장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요. 어찌 됐건 그 청문회를 통해서 네. 최수근 상병의 문제를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특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 진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된 의혹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파헤치려면 결국 특검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심어주기엔 충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또 되게 감동적이었었던 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박정훈 전 네. 대령의 육성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의 말을. 예, 그분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된 기회가 됐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지금까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네. 못하고 전부 이제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박정훈 그 대령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서 듣게 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법대로 했으면 될 일을 누군가의 경로로 다 꼬여버렸다. 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아. 그 이야기를 육성으로 얘기하는데 저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 질의 때였나요? 그걸 틀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때 댓글 조작 수사하고 있을 때 네. 아마 제 기억은 국감 자리에서 그 질의를 받고 자신은 이 뭐 법무부의 이런 얘기, 뭐 황교안 장관 등등에서 이런 법무부 쪽에 그런 얘기, 시그널, 연락 이걸 외압으로 느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 네.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회의장에서 네. 그 상황과 지금 박정훈 전 단장의 모습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은 박정훈 전 단장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네. 대통령이 돼서는 박정훈 전 단장이 이렇게 직당항명 수괴죄 네. 사실상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질 정도로 이렇게 탄압할 수가 있을까? 저는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결국은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8명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을 네. 2명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경찰에 이첩했던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라 가지고 하고. 오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결국 임성근 그 사단장인데 음. 이분하고 무슨 관계인데 왜 이분을 위해서 네. 이렇게 무리하게 하하. 그리고 본인이 또 국정농단 사건 때 직권남용이 뭔지 너무 잘 알 텐데 네. 네. 예? 음. 비하기 폰도 아니고 개인 폰으로 막 여기저기 다 전화하고 네. 네. 이게 왜 이러죠? 난 참 그러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사건이라는 게 다 재구성이 될 건데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가 대신 뭔가 형사처벌을 받을 그럴 일은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 드러난다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구속시켜봤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알 겁니다. 이 상황이 어찌 될지. 그래서 특검을 더 반대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다 특검은 절대 안 된다. 네, 이게 다 그래서? 드러날 거라는 걸 해봐서 아는 아니까. 거죠. 네. 그리고 저도 네. 그 임성근 사단장이랑 대통령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지는 참 궁금한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은 네. 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질의 중에서도 혹시 네. 천공이랑 아니야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질의가 나올 정도 네, 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네,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윤석열 예. 대통령이 이제 경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사단장이 해임이 될 정도면 우리나라에 사단장 할 사람 어디 있냐 이러면서 경로를 했다 그렇지. 그러는데 예. 저는 뭐 둘 간에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런 거는 실무자 잘못이다라는 생각, 위에까지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이태원 참사 때 예. 이런 사건의 책임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이렇게 윗선까지 음, 올라오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런 그런 얘기 했었죠.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이 사법 처리가 되면 되는 거지 음. 이거를 윗선까지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까지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려고 네. 했는지 그건 좀 저도 궁금하긴 하고요. 김천일군 총장 같은 경우 이 뭐 정보가 워낙 많으시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임성근 구하게 한 거예요? 글쎄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뭐 저도의 추억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좀 뭐 여러 가지 썰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특검이 되면 네. 그 행선지나 뭐 전화 통화 내역 이런 게 전부 나올 거니까 네. 그걸 보고 그 재구성을 하게 되면 음. 어느 정도는 밝혀지지 어느 않을까요? 정도는 네. 저는 진짜 그 이용민 그분의 개그를 제가 먼저 포칠 대대장, 네네 대대장. 예, 중령. 네, 그분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위쪽에 계신 분들도 좀 양심 선언, 양심 고백 같은 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일단 임성근 사단장은 절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를 살리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죽을 얘기를 절대 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네. 그분 누구시죠? 그 이종석 전 장관? 아니요, 사령관. 사령관 김계한 사령관. 김계현 네. 사령. 네, 김계현 사령관. 네, 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 답을 경로설에 안 하는데, 대해서. 네. 그분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사건과 사람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건 관련해서는 이분이 이제 경로설을 처음으로 박정훈 전 박정훈 단장한테 얘기했죠. 대령한테 얘기하신 분이고 이분의 휴대폰 안에서 또 녹취록들이 나왔고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경로 이런 얘기를 한 녹취록들이 네. 나왔고 이분의 대답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묘하게 원래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맞아요. 부인을 네. 했다가 지금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예. 거부를 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가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거짓말을 했다가는 위증이 될 수 있으니 답변을 거부했다. 사건적으로는 이 부분이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고 네.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그 박정원 대령과는 어떤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직장 상사 부하의 관계에서 그래서 대질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만났을 때 이제 감정의 동요가 생기는 거죠. 그런 그렇네요. 거라든지, 예. 또 감정이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보이던데 네. 이런 그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벌써 이제 다음 달이면 1주기인데 아직 특검 제대로 된 진상 조사도 안 됐다는 이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청문회장에 나왔던 증인들 다 자기 자식의 일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하고 선서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청문회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 앞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또 보인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움직임 8명의 이탈표 이건 또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네. 또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게 최혜병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이다 이런 얘기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재의결 당시에 또 찬성을 할 수가 있을지 반대할 수가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제 토론이 또 들어가니까 그래요. 예. 두 분의 토론 모습 네. 오늘 잘 봤습니다. 예. 네, 김철근 총장님 또 이재용 위원장님 네.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